네, 오늘은 전학 보철 치료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서 여기 보시는 전학 보철 치료입니다. 환자분은 82세 남자 환자로 제 임플란트 환자분의 남편분이셨으며 성모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모두 받으셨던 분입니다. 환자분이 불편하신 것은 단지 크라운이 빠진 것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치아가 닳았다는 게 병원에 오신 이유이며, 하지만 특별한 불편감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편감이 없이 치과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없고 단지 와이프분의 의사로 결정돼서 병원에 내원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조금이라도 치료가 불편하거나 하시면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할 거로 예상되며, 또한 환자분의 와이프 사모님께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치과에 올 때 그 환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며,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치솔질 할 때 잇몸이 불편한 거랑 치아가 많이 닳은 거랑 36근 치아가 빠졌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편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으며, 이것이 종합병원의 교수들이 치료를 한 건지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수준의 치료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철 상태랑 치아 상태 또한 모든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정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학 보철 치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원인은 치솔질할 때 불편한 것은 골융기라고 해서 치조골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칫솔질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이 부분의 잇몸은 얇고 칫솔이 이 부분을 치아 부분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극이 돼서 칫솔을 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융기 엑소스토시스가 발생되는 이유는 클렌칭, 이를 꽉 누는 거랑 또한 교합력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 발생되며, 주로 이 꽉 물기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잇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칫솔질뿐만 아니라 워터픽 사용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임플란트 환자들의 워터픽 사용을 권유해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보입니다. 환자분들의 반응이 아니라 잇몸 상태를 보면 굉장히 워터픽을 사용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잇몸의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환자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워터픽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많이 닳아 있고 이름으로써 치아가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며, 이름으로써 치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각한 치아 마모는 치아의 높이가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36번 크라운이 빠진 이유도 또한 환자분은 몰랐지만 47번 크라운도 빠져 있는 상태였고,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크라운을 만들어도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춘 크라운은 교합 간섭이 발생됨으로써 크라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학 보철 치료가
필수적이며 또한 씹는 기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앞니 또한 마모가 심한 경우 소구치만큼의 넓이의 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앞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미끄러지며 정상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앞니 또한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금니도 닳아 있으면 더더욱 미끄러지거나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고 음식물이 씹히지 않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번 임플란트와 16번 임플란트, 13번 치아를 연결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13번, 16번, 17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입니다. 그리고 16번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관찰되며 환자분에게는 이 사실을 알렸고 환자분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그대로 하시길 원하고 중간에 임플란트 심거나 16번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현재 상태의 브릿지 형태의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치료 전 상태 스캔 데이터를 보시면 교합 평면이 불규칙하고 왼쪽 오른쪽 높이조차 다르며 크라운 모양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47번 크라운과 36번 크라운은 빠져 있는 상태며 앞니도 되게 넓은 상태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얇게 만들어줘야 그 앞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마모가 되면 앞니 끝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치아 앞니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방유도, 견치유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교합평면 불규칙화가 되어 있고 이것이 대학 교수, 종합병원의 교수가의 실력이라고 판단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수준 자체가. 교합 평면조차 제대로 맞추지 않는 상악 보철물이 보이고 앞니 같은 경우는 위로 들려 있는 교합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입술 라인이 아래로 이렇게 웃을 때 아래 위에 입술이 이렇게 되면 위에 이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니로서의 기능 전방유도 불가능하며 견치유도 불가능하고 어금니가 다 닳아있기 때문에 치아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즉 앞니교합, 어금니교합 전혀 안정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압 보철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서 치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전압 보철 치료의 가장 핵심은 모든 치아를 같은 교합 평면상의 치아를 만들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 규칙적인 악공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키가 되는 기술입니다. 또한 어려운 것은 치아 길이, 높이가 짧기 때문에 치아 형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교합 평면을 한 평면에다가 맞추는 것도 어려우며 악공 형태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아 형태, 규칙적인 교합 평면, 규칙적인 악공 형태, 오버젯, 오버바이트 모든 3차원적으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학 보철 치료의 결과를 결정,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전압고철에서는 가장 어려우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치아를 같은 평면에 올려놓고 또한 악궁 형태도 규칙적이고 치아 형태도 맞추며 오버제 오버바이트, 앞니교합, 견치유도, 전방유도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 교수조차 이 어려운 치료로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어렵다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써 있는 교합치료 이 내용을 보시면 치아 삭제에 따라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교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치아 삭제를 크라운 모양이 되도록 삭제해야만 디지털 교합 설계에서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 규칙적인 교합 평면, 악궁 형태, 적절한 오버바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합 설계란 엑소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공사가 처음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해주면 제가 그것을 보고 교합에 맞게 1차 디자인을 수차례 수정하여 정상적인 치아 형태, 치아 크기, 규칙적인 교합 평면, 규칙적인 악궁 형태, 적절한 오버바이트 형성하여서 보다 편안한 교합을 갖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교합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공사들이 교합을 모르지만 치과의사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들도 그냥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과정을 오로지 기공사에게 의존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지만 기공사들도 교합을 전혀 모릅니다. 교합에 무식한 치과의사들이 교합에 무식한 치과 기공사들에게 크라운을 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 후 교합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턱 통증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마치 교합 문제를 유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본인 치과의사들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대해서 교합을 못 만들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입니다. 또한 교합 안정화 치료는 안정적인 정적 교합, 좌우 균형, 정적 교합의 균형, 전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서 크라운을 조절하는 능력은 치과의사마다 굉장한 차이를 보이며 그 교합을 미세하게 조절해야만 이 예민하고 미세한 교합을 맞출 수 있으며 이거는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치과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합 안정화 치료란 그 미세한 조절을 해감으로써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적 교합에 문제가 생기면 크라운의 교합이 낮다고 느끼시고 또한 크라운 후 턱의 통증이 생깁니다. 동적 교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크라운 교합이 높다고 느끼시며 크라운에 걸리는 느낌, 부딪히는 느낌, 크라운에서 미끄러져 교합이 계속 바뀌는 느낌,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한 느낌이 발생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자체를 잘못 만들 뿐만 아니라 치아 삭제, 그 다음에 교합 안정화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치과의사들이 일으키는 주된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압 보철 치료는 한 평면상의 모든 치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치아 삭제가 우선 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치료 순서를 우측, 구치부, 전치부, 좌측 구치부 순으로 치료가 진행될 거며 또한 구치부에서도
또한 전치부에서도 하악을 먼저 만들고 상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될 부분은 우측 하악 구치부로서 이 부분은 발치가 필요한 치아도 있고 신경치료가 필요한 치아도 있으며 모든 치아들은 지금 잇몸 치료가 필요하고 크라운 치료는 전압보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모든 과, 부항외과, 보정과, 치주과, 보철과가 협의 진료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저는 한 번의 마취로 하악 구치부의 모든 치료를 하루에 끝냅니다. 48번은 발치를 하고 45번, 44번은 신경치료, 원비짓 RCT를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치주치료와 앞서 설명드린 크라운 치료를 위한 정확한 치아 삭제를 하고 아이테로 스캔을 하여 디지털 교합 설계하고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교합평면상에 모든 치아를 갖다 두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계획된 교합평면을 제가 설정하고 그에 맞게끔 치아 삭제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치과의사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왜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합평면이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설정한 교합평면상에 모든 치아를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3차원적인 공간 지각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계획된 교합평면에 맞춰서 치아 삭제, 디지털 교합 설계,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우측 화학 구치부 상태를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치료 전 상태 보셨고 화학 구치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공사가 처음 디자인해준 1차 디자인이고 하얗게 보이는 것이 최종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교합평면이 다르고 이 교합평면을 기공사가 설정해준 교합평면대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공사가 설정한 교합평면상에 치아를 만들면 남아있는 치아량이 또한 어바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교합평면 설정하면 어바트먼트의 위치는 1mm 상방이 될 거고 결국은 크라운은 1mm밖에 어바트먼트 없는 상태에서 크라운이 제작되기 때문에 탈락 및 치아 형태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공사들은 교합을 잘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들도 더 모르기 때문에 기공사들한테 의존하는 상태이죠. 제가 설정한 교합평면입니다. 어바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고 13번에 오버바이트가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는 정도의 교합평면을 설정하고 하악 전치에 상관없이 교합평면은 이렇게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보면 교합평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교합평면보다 상방에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며 이 부분 33번의 위치는 교합평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교합평면을 머릿속에 생각해둔 계획한 교합평면대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합평면 설정하였고 악궁 형태, 치아 크기 정상적으로 형성하였으며 교합면에서도 커브 윌슨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측 교도가 높고 설측 교도가 낮은 윌슨을 형성하였고 정상적인 또한 규칙적인 아이디얼한 교합평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 기공사들이 설정한 교합평면을 보시면 이 라인이 될 거고 제가 설정한 교합평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사각 전치가 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하악 전치가 아래로 내려와야 하악 전치가 짧아져야 사각 전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오버젯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합평면이 기공사가 설정해 준 대로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기공사가 설정한 위치가 교합평면 여기라면 하악 전치는 거의 삭제가 되지 않는 상태고 제가 설정한 교합평면을 따르면 하악 전치가 이만큼이 삭제가 되는 상태며 삭제가 되어야 상하의 전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교합평면 자체가 뒤집어진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교합평면이 형성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치과의사의 능력입니다. 특히 기공실이 치과 내에 있다고 선전한 치과들은 더더욱 교합을 모르기 때문에 기공사를 자체에서 두는 거며 또한 기공사들이 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것이 마치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인데 이거는 환자들이 이를 모르기 때문에 자체 기공사 있는 치과를 선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공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치과 의사들이 전혀 모르는 치과 기공사들에게 기공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자체 기공사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자기의 교합을 기공사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잘하는 기공사가 최상의 기공사인데 저는 그런 사람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합을 다 손 봐야 되는 상황이 거의 100%입니다. 그처럼 기공사들은 교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디자인은 잘할 수 있으나 그 디자인은 제가 말한 대로 실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감독이고 기공사는 선수이어야 되지만 지금은 거의 치과들은 치과 의사들이 선수고 기공사들이 감독인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차 디자인은 기공사가 설정하는 위치고 7차 디자인, 그러니까 6번의 수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정한 교합평면은 이 라인이고 커브 윌슨, 커스프 인클리네이션 모두 정상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교합평면에 따라서 하악 전치도 연장을 선상에서 하악 전치는 낮아져야 되고 33번은 높아져야 돼야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교합평면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47, 46, 45, 44 크라운을 구강 내에 장착하고 10 하악의 우측 상악 구치부의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3번, 16번, 17번을 이용한 브릿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치료 전에 크라운은 길이가 짧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시 크라운과 치료 전에 있는 크라운인데 이 상태도 지금 줄여놓은 거지만 임시 크라운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13번이 교합평면 상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오버젯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13번이 짧아져야 정상적인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공사가
13번이 낮은 위치에 디자인하였으나 제가 다시 설정한 4차 디자인에서는 다시 짧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13번의 길이를 줄였고, 정상적으로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만들면 9칩으로 갈수록 오버젯 오버바이트는 감소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버바이트는 감소하고 오버젯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악을 정상적인 치아 크기, 규칙적인 악궁 형태, 규칙적인 교합형을 만들어으로써 상악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제가 조절해야 될 부분은 오버젯 오버바이트만 조절해주면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시 20번대 교합을 보겠습니다. 10번대 교합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기공사가 디자인한 1차 디자인이고, 이렇게 하면 13번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하악과 오버젯이 너무 커집니다. 오버젯이 크고, 적절한 오버젯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줄였고, 하악을 규칙적인 교합형을 만들어으로써 상악은 규칙적인 교합형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제가 조절해야 될 부분은 13번의 오버젯 오버바이트로 견치 유도가 가능한 상태로까지만 만들어주면 규칙적인 교합형면은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상악 장치는 아래로 내려와 있고 23번은 다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교합형면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획된 교합형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하악 전칩으로 넘어가서 하악을 먼저 진행합니다. 하악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규칙적인 교합평면에 맞게끔 치아 삭제를 해야 되고, 그 교합평면은 기공사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줘야 제가 원하는 교합평면을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은 임시 크라운을 이용한 교합평면을 형성하였고, 임시 크라운을 위한 교합평면과 악궁 형태를 기공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합평면에 맞게끔 하악 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악 전치에 대한 임시 크라운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 또한 치과 의사의 능력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악궁 형태와 교합평면을 스캔하여 그 데이터를 기공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계획된 교합평면상의 하악 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임시 크라운으로서 지금 보시면 43번이 조금 44번보다 낮은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기공사에게 지시하여 33번은 약간 높이고, 이거 33번은 그대로 유지하여 규칙적인 교합형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기공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규칙적인 교합형면과 악궁 형태이며, 치아 삭대를 그만큼 정확하게 하여야만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악궁 형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악 전치를 만든 다음 상악 전치를 형성하는데,
상악 전치가 위로 들려 있는 형태에서 정상적으로 교합평면을 맞게끔 형성하기 위해서는 8번의 수정에 의해서 걸쳐서 제작하였고, 하악 전치 또한 제가 규칙적인 교합평면과 악공 형태를 아이테로 스캐너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운을 제작하는데 9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단지 치아 형태만 디테일하게 형성하는데도 9번의 수정을 한 만큼 그만큼 어려운 진료입니다. 제가 교합평면과 악공 형태의 데이터를 다 줬지만 치아 형태조차도 기공사를 믿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야만 상악 전치도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 오브바이트와 교합평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치 유도가 가능하고 전방 유도가 가능한 앞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제가 스캔한 임시 크라운의 교합평면과 악궁 형태이며 그에 맞게끔 지르코리안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시면 모양이 디테일하게 치아 모양을 갖추게끔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앞서 설명드린 9번의 수정을 거쳐서 만든 치아 형태입니다. 아무리 제가 교합평면까지 악궁 형태까지 데이터를 주어도 이 정도로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는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치과 기공사들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크라운이 딱 그 안에 들어가게끔 치아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라운 안에 치아 형태가 모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가 들려있는 것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위아래 빈 공간이 보이며 옆에서 보아서도 하악 전치를 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악 전치를 후방 이동 또한 아래로 이동시켜서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할 예정이고 하악 전치가 끝난 다음에 상악 전치를 보시면 교합평면이 맞고 한틱 디자인 두 개 잇몸 라인이 맞추고 임플란트 두 개 12번, 22번에 잇몸 모양 맞추고 13번, 23번의 앵귤레이션까지 다 맞춰서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디자인합니다. 이조차도 앞서 설명드린 여러 번의 수정에 의해서 거쳐서 만들어진 데이터고 적절한 오버젯 오버하이트 형성되어 있고 앞에서 봐서도 오버젯 오버하이트 형성되어 있고 견치 유도가 가능한 상태로 디자인합니다. 다음은 좌측 구치부 치료입니다. 하악 우측 구치부, 하악 전치부 교합평면을 이어서 계획된 교합평면은 하악 좌측 계획된 교합평면은 현재 이렇게 되고 현재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교합평면에 맞게끔 좌측 하악 구치부 디자인을 하고 커브 스피, 커브 윌슨,
커스프 인클리네이션 다 맞춘 다음에 규칙적인 평면, 악공 형태 모든 디자인을 마치고 6번의 수정이 거쳐서 하악 구치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구치가 끝난 뒤에 상악을 상악에 맞게끔 디자인하여 최종적으로 규칙적인 교합 평면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공사가 디자인해 준 거 보면 하악 좌측이 우측보다 솟아 있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수정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기공사들한테 맡기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왼쪽, 오른쪽 보면 왼쪽이 많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측 균형 정적 교합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악공 형태, 규칙적인 교합 평면에 맞춰서 상악 디자인합니다. 여기서도 기공사 디자인 해준 것과 제가 수정한 데이터입니다. 치료는 7주가 걸렸고 이런 경우 거의 모든 치과에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치료입니다. 대학병원 1년 걸립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1년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삭제, 디지털 교합 설계, 교합 안정화 치료를 통해서 규칙적인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규칙적인 교합 평면으로 수정하였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 규칙 교합 평면, 악공 형태, 오버젯 오버바이트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처음 설명드렸듯이 모든 치아를 같은 평면의 치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치아 길이가 짧은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치아 모양도 형성하는 것이 치아 길이가 짧기 때문에 형성하기 어렵고 이것이 전학 보철 치료의 핵심입니다. 모든 치아를 계획된 교합 평면에 두기 위해서는 치아 삭제가 중요하고 디지털 교합 설계가 중요하며 그리고 정적 교합, 동적 교합의 균형, 좌우 균형, 전후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교합 안정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치과의사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치아를 같은 평면상에 놓고 규칙적 교합 평면, 악공 형태, 정상의 치아 형태, 적절한 오버젯 하여야만 정적 교합, 동적 교합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모든 치아가 같은 평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형태가 갖춰 있고 커브 스피, 커브 윌슨, 적절한 오버젯 오버바이트 모두 형성하였습니다. 치료 후 스캔 데이터입니다. 모든 치아가 같은 평면상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앞구 형태 또한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며 이거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은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비대칭이 심한 걸 알 수 있으며 왜냐하면 캐나인이 위치가 보면 트리키고 이쪽은 투키입니다. 그래서 부치부 교합 닿는 것도 좌우측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좌우 비대칭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교합 평면뿐만 아니라 치아 형태 모두 갖추고 있고 옆에서 봤어도 교합 평면 규칙적인 걸 알 수 있으며 전방에서 보아서도 규칙적인 교합 평면상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교합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우측에 좌우 균형을 이루고 있고 정적 교합의 균형이라는 것이 좌우측에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는 것이 정적 교합의 좌우 균형이며 전방으로 갈수록 교합력이 약해지는 것이 정적 교합의 전후 균형입니다. 좌우 균형과 전후 균형이 정적 교합이 다 맞은 상태입니다. 치료 전 상태를 보시면 딱 여기만 교합되지만 치료 후에 전적으로 모든 치아에서 배열이 교합이 되며 구치부에서부터 전방으로 갈수록 교합력은 약해지고 좌우 균등하게 되어 있는 교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압고철 치료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이며 7주 만에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